제가 이제 좀 너무 골치 아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홍현 씨 괜찮으시죠? 아, 너무 힘들었어. 음식 얘기할게요 이제. 네. 라면. 네, 한국 사람들이 라면 없이 살 수 없는 민족인데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몇 봉지 정도 라면 드시나요? 몇 번? 한 달에 저는 10개 정도 먹는 것 한 같아요. 달에 10개. 많이 먹네. 네, 너무 좋아해요. 네. 한 100봉지 정도 먹지 않을까요? 일 년에? 100개, 120개. 그러면 이분들은 평균이 넘는 겁니다. 우리나라 1인당 라면 소비량이 1년에 80봉지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 세계 인스턴트 국수 협회라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 웨브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80봉지. 1인당 1년에 80봉지면 우리나라 국민이 5,100만 명이니까 1년에 41억 봉지의 라면을 먹는다는 거예요. 면쟁이들 많다 좀. 이 우리나라 보면 이 모든 전분의 국수화, 네. 밀국수가 기본이지만 메밀국수도 있고 고구마, 감자 뭐 이런 전분으로 당면 또 만들잖아요. 예. 다 국수화 시켰어요 지금. 근데 모양은 단조로워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라면 같은 끈 아니면 칼국수 같은 띠. 그거 두 가지인데 또 하나 또 이제 한국수 하는 나라가 이탈리아. 아싸. 네, 파스타. 네. 근데 거기는 우리랑 이 국수를 즐기는 형태가 상당히 다른 게 재료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밀. 거기는 우리랑 반대로 모양이 재료는 한 가지인데 모양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한 250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아시는 뭐 스파게티 뭐 마카로니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뭐 사람 귀 모양 한 맞아, 것도 맞아. 있고 넥타이만. 네, 뭐 나비 넥타이 모양에다가 맞아. 완전히 조개 그 모양, 소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하다못해 뭐 팽이 모양 뭐 그 레이디에이터 모양 뭐 별게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뭐 250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다양하다. 이렇게 이제 파스타 모양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80년대 초반에 이 라는 이태리 파스타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입돼서 들어오는데 그게 세계 최대의 파스타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파스타 모양을 만들겠다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그 당시에 자동차 디자이너로 유명했던 주지아로라는 분한테 최고의 파스타 모양을 디자인해달라. 자동차 디자이너한테? 보기도 멋있고 파스타 그 소스가 중요하니까 소스도 이렇게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아니 처음 본 예, 처음 이게 봐요. 어머. 비슷한 아 저게 하나인 거예요? 네. 파도 위에 대롱을 딱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구멍에 소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보기에도 멋있고 그래서 이제 주지아로라는 분이 이걸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주지아로는 뭐 본업이 이제 자동차 네. 디자인이니까 이 사람이 뭐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제일 성공한 자동차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이 뭐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자동차 회사의 거의 모든 회사에다가 차를 디자인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디자인한 게 100개가 넘는데 그러면 국내도 아 그렇죠. 예,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그런 차가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사실은. 나중에 또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이분이 우리나라에다가 디자인을 해준 차가 바로 요 차입니다. 허니. 이거 포니? 오. 처음 나온 차 우리. 15억 들인 디자인. 와, 저 때 당시 15억이면 얼마냐 진짜. 야 디자인비로 15억 받으신 거예요? 그럼요. 아니 이 사람은 디자인했다 하면 히트기 때문에 귀여워, 맞아. 귀엽다 진짜. 지금 봐도 드라마에서 봐도 인기죠, 굉장히 귀여워. 클래식하고. 지금 봐도 소위 말하는 대로 촌스럽지 않잖아요. 맞아. 첫 국산 자동차일 걸 저거? 드라마에서 그렇죠. 예. 그 현대그룹이 처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말하자면 쌀 장사를 하다가 건설회사를 세워서
성공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 산업을 진출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뭐 거의 그 자동차 정비소의 수준이에요. 뭐냐면은 그때는 자기네 차도 아니고 그 포드사에서 부품을 그냥 수입해다가 우리 예, 거기 도면 보고 그냥 맞춰서 팔았습니다. 아. 그때 1년 생산량이 한 3,000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현대가 73년에 우리도 독자 모델을 낸다. 그래가지고 75년에 이 포니를 세상에 내놨어요. 한 자동차 전문지는 현대포니는 우수하고 경제적인 승용차라고 높이 평가했고 런던의 더 타임스지는 이번 박람회에 가장 관심을 끈 두 대의 자동차 그것은 한국의 현대포니이며 또 하나는 포니 쿠페라고 격찬했습니다. 1976년에 10,000대를 만들었습니다. 만대. 근데 그 해에 미국의 포드라는 이제 그 자동차 대량 생산을 처음 시작한 회사죠. 그 회사가 포드사가 190만 대를 생산을 했고 제네럴 모터스, GM 480만 대를 만들었어요. 몇 배야?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1976년에 가서 사람들한테 지금 동아시아에 가난한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때 한국이 국민소득이 1,000불도 안 되는 때예요. 그런 나라에 새로 생긴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포드의 0.5%, GM의 0.2% 생산하지만 30년 좀 넘으면 포드보다 커지고 40년 안 돼서 GM보다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겠죠. 네. 겠지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2009년에 현대가 포드보다 차를 더 많이 만들었고 2015년에 GM보다도 차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진짜. 아니 근데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게 지금 우리 파스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국수 얘기하다. 네. 나 깜짝 놀랐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훅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정신 이게 차려야지. 이제 또 속으신 거예요. 예. 제가 그냥 음식 얘기 좀 하겠다고 하니까 좀 듣다가 보니까 어느 틈에 현대 자동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파스타 디자인도 자동차 모양 같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 한 두세 장은 좀 관계가 있는데 나머지는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여러분 그 쓴 약을 좀 집어드리면 이런 현대 자동차의 성장 정말 뭐 기적 같은 얘기인데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든 건 누군가? 정주영 회장님? 예, 그렇죠. 예, 정주영 회장님이 누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차를 15억 원씩 주고 도전이다, 도전. 세계 최고 디자이너한테 가서 차를 디자인했다는 거는 그 야망이 엄청 났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 같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기업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성공했다 하면 바로 생각하는 게 탁월한 비전을 가진 기업가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제프 비조스,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기업가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개인의 능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공하는지를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개인들이 누리는 부가 사실 자기들이 사회에 공헌한 것보다 지나칠 때도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잘했으니까 가져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좀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했을 때 정말 기계 5대 놓고 50명, 100명 고용해 가면서 간단한 기술로 할 때는 천재적인 개인이 그 산업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뭐 영국에 뭐 카트라이트니 뭐 아크라이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혁신적인 기술 하나 딱 갖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판을 갈아 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기업가는 이미 19세기 말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은 19세기 말쯤 되면은 기계공업, 화학공업 뭐 이래가지고 기술도 엄청 복잡하고
한 명이 다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이해를 해도 이미 종업원이 막 5천 명, 2만 명 이렇게 되니까 그 종업원들이 제대로 기술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그냥 어떤 한 천재가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뭐 몇백 명의 연구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실험도 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9세기 말부터는 기업가뿐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엔지니어, 과학자, 전문 경영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기업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고 좀 더 넓혀서 보면 정부도 기업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차 들여다가 조립해서 쬐끄만 공장 운영하다가 왜 갑자기 우리도 독자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왔냐면 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대한민국 정부가 1973년에 자동차 국산화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3년 안에 독자 모델을 개발하지 않는 회사는 인허가를 취소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가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가 독자 모델을 개발한다고 나섰고 그때 이제 다른 회사였죠. 기아. 그래서 이제 기아에서는 그때 브리사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모델을 내놓은 다음에 정부에서 엄청나게 도와줬죠. 또 나라 돈으로 이 엔지니어들 교육시키고 일부는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국비 장학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술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든 거고 거기에다 온 국민이 같이 희생을 했습니다. 1988년까지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제차 맘대로 못 사고 한국 자동차 기업을 도와준 거라고요. 시장을 보장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은 성공한 기업들은 혼자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럼요.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기업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실리콘밸리 봐라, 뭐 그 스타트업 하고 뭐 벤처 캐피탈 해가지고 기업들이 다 한 거 아니냐 하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거는 정부 지원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을 집단이에요. 뭐냐면은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그런 현대 IT 기술에 초석을 놓은 게 미국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그거 처음에 미국 해군이 돼가지고 돈 돼가지고 거의 개발한 거거든요. 미국 국방성에서 돈 돼가지고 컴퓨터,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민간 기업인들이 쓰게 한 겁니다. 물론 혁신적인 기술을 그 위에 많이 더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기반 기술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실리콘밸리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 강조하는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 국민이 같이 그런 IT 산업 실리콘밸리 이런 걸 만든 거죠.